있어요. 그 오크통의 취미라고 아예 재생 목록 하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뭐 위스키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 그 재미난 걸 찾아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죠. 거기다가 아예 40도짜리 소주를 증류해서는 85도까지 알코올 도수를 끌어올려서 넣기도 하고 그거 소주 이미 국내에서 나오던데. 네, 위스키스러운 그거 이미 상품화 되어서 나와 있죠. 토끼 소주 골드와 함께 화요 XP까지 두 가지의 오크통 숙성 소주를 준비했습니다. 요거 두 개 말고도 오크통 소주가 나오는 게 많은데 일단 뭐 이렇게 두 개 궁금하지 않습니까? 방구석 술쟁이로서 위스키스러운 그 무언가가 나온다는데 내가 평소에 먹던 위스키랑은 뭐가 다른가, 그죠? 잠깐 생산 물량이 스탑인 건지 아니면 인기가 확 늘은 건지. 여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화요 XP는 구하는데 한참 고생했습니다. 또 여기저기 다 품절이고 주문이 안 되는데 내가 픽업하는 어플에서는 또 우리 동네에는 없어. 그래서 아주 힘겹게 200ml짜리 3병 세트로다가 손에 넣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41도, 이건 많이들 보셨죠? 같은 색깔의 벽엔 금빛으로 용이 그려진 53도.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이거 오크통에 숙성을 한 덕분에 노란빛을 갖고 있는 이 녀석인데, 일단 따라보면 색깔은 밝은 노란색? 위스키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색깔이긴 해요. 병에 담겨있을 때 보다 자리 따르니까 더 밝아 보이는데 색깔은 고소하고 뭐 맛만 좋으면 되는 거죠. 뭐 오크향, 그러니까 오크통에 넣어서 뺀 나무 내음 쬐끔. 근데 그 탄 나무향을 뚫고 올라오는 곡향? 그 곡물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무향을 뚫고 코에 닿습니다. 묘하네요 이거. 아마도 이게 쌀 냄새이지 싶은데 뭔가 비릿하면서도 묘해요 향이. 그러니까 오크향, 오키도 은은하고 곡향, 쌀내음도 은은하고 그 사이에 어딘가에 매콤함, 약간 그 스파이시도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맛에서 어떻게 느껴질지가 도수도 은은하네. 전체적으로 맛도 은은해요. 이게 도수가 41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고, 이걸 오크통에서 맛을 입히는 숙성기간 동안의 알 손실. 도수가 나라는 걸 계산해서 더 높은 걸 넣었지 싶으니까 아마 이거를 나머지 화요에 대한 자세한 시음평은 여기 조회수 136만을 기록한 옆집 영상에서 알아듣기 너무 좋은 설명으로 담아내 주셨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슥 넘어가서 조회수를 올려주시는 것도 좋지 싶어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인 화요 XP나 맛을 봐야 하는데 41도에 약간 낯띠 낮은 알코올 도수가 혀를 뭐 탁이나 빵이 아니라 그게 맞아요. 느껴지던 자극이 또 금세 호로록 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꿀꺽 마시고 나서 입에 남는 거는 써요. 예, 없어요. 피니쉬 어디감이고 짧다 못해 없는 뭐 그쯤이네요. 이거 그 약간 영한 버번? 아메리칸 머진 오크통에 숙성을 했다고 해요. 이걸 또 풀어서 설명하면 미국산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인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담지 않는 머진 생짜 오크통에 숙성을 했다 쯤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오크통 맛, 그 나무 내음이 분명한데 그게 약간 나무젓가락을 우물우물 씹는, 이게 아니라 연필, 그 뒷부분 씹는 그런 맛으로도 느껴져요. 그 외에 연필로 그적그적 쓰다가 뒷부분 질겅질겅하고 씹는 그거요. 저는 지금 여기서 버번 위스키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약간 비릿한 알코올 향, 아세톤 뭐 그런 게 분명해서요. 손톱 쥐우면 그 아세톤의 그 비릿한 향내가 입에 남으니까 제가 경험한 그 버번들에서 느끼던 게 떠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근데 그 버번이 젊은 버번, 숙성 기간이 아주 짧은 영 버번인 거지. 그리고 은은해요. 은은하고 부드럽고 약간 젊은 버번 뭐 그런, 그러니까 밋밋하다까지는 안 가는 쯤의 뭐 그런 은은함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위스키처럼 위스키스러운인 거지 위스키가 전혀 아닌 거는 아시죠?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크 에이지드 라이스 스피릿. 애초에 위스키라고 나온 게 아닌데 위스키스럽다? 그걸로도 이미 굉장한 퍼포먼스를 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거 200ml짜리 말고요. 이거 봐요. 500ml 가격이 76,000원. 아무리 그래도 가격이 선을 넘네가 아니라 이 비로차먹을 대한민국의 주류세가 먼저 선을 넘은 거죠. 아니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아예 선을 이만큼 넓게 그어놔서 어디에 서 있어도 선을 밟을 수밖에 없게 해놓은 거죠. 국세청이 일을 참 열심히 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마저 마셔보기. 아까는 꿀꺽 마시고 나서 이번에 남는 피니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그 단맛, 단내가 잔잔하게 남습니다. 근데 길지는 않아요. 막 또렷하지는 않은 게 이거 달다가 아니라 이거 단 거 같은데 쯤에 그거. 소주가 이만큼이나 위스키스럽게 좋은 맛을 내어준다. 야, 이거 제가 꽤나 까다롭게 마셔보고 있지만 이거 분명히 칭찬할 만한 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 이름은 토끼 소주인데 호랑이가 그려진 두 번째 주인공, 요걸 그대로 오크통에 숙성을 해서는 술에 갈색빛을 넣어둔 토끼 소주 골드입니다. 이게 이번에도 약간 선 넘는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아까보다 용량이 많은 것 같은, 아무튼간 힘겹게 구했습니다. 이거 토끼 소주라는 이름에다가 전통주로 분류되는 이미지인데도 요거는 한국 사람이 아닌 브랜힐이 만들어낸 술,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옆집에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뭐래 자꾸 일단 따라서 마셔보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제가 건들거나 보정한 게 아닌 그대로의 색깔인데 그냥 눈으로 봐도 아까 화요 XP보다도 확실히 색이 더 어두워요. 이게 참 그 이름이 토끼 소주인 거 빼고는 전통주라는
게 참. 오크통 내음이 아까보다 확실하고요. 나무 내음보다는 정확히 탄나무 내음. 아니, 나무 짠내? 그 탄나무 짠내가 같이 나고 그 약간의 찌릉내? 이게 찌릉내라고 표현하면 거부감이 확 드는데 제가 그 오크통 사다가 50도짜리 소주 넣고 하면서 경험한 예전에 그거 있죠. 그 경험이 있는 제 표현인 거니까요. 아무튼 그 찌릉내하고는 다름. 이 또한 그 영한 위스키의 맛이 나네요. 숙성을 덜한, 그러니까 짧게 한 그런 어린 위스키라고 느껴져요. 조금 더 나무향이 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나는 뭐 그런 거죠. 지금 이 토끼소주 골드도 아메리칸 버진 오크,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 미국산 생 참나무통, 그걸 썼다는 걸 알고 마셔서 그런가 이것도 역시 그 버번 위스키스럽다 라고 느껴져요. 비릿한 알코올 향, 아세톤 향, 그게 분명하니까 더 버번 같네요. 또 매콤하다고 느껴지는 그 스파이시가 은근 또 타격이 있습니다. 어딘가 바닐라가 있나 싶게 쩍하기도 하고 단맛은 아예 달달하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단맛도 쳐주고요. 톡이 아니라 이번엔 따다닥 46도의 도수를 가진 소주를 오크통에 숙성을 해서 오크 향을 입혔다. 근데 이거는 위스키가 아니죠. 뭐다? 전통주다.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슥박 딱 검색해서 주문하면 택배로 온다는 거. 확실한 그 전통주를 분류가 되어버린 그거죠. 아까 그 화요는 전통주가 아니었잖아. 이렇게가 국세청에서 정한 이게 전통주다의 그 기준인데요. 외국인의 충북 청주에 와서 만드는 토끼는 전통주가 맞고 한국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화요는 전통주가 아니다. 이렇게나 좀 복잡한 텍스트로 시행 법령이 나와 있긴 한데 쉽게 보자면 요렇게 무형문화재 면허 보유자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식품 명인이 제조한 술, 요렇게가 전통주 내에 그 민속주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건데 박재선 명인께서 만드는 안동소주나 송명선 명인의 중력고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외에 다른 기준으로는 농민 또는 농민이 설립한 법인이 거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제조한 술일 것, 이러면 지역 특산주의 분류를 빠지는데 토끼소주는 이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힐, 외국인이 만드는 소주가 전통주 5위에, 근데 화요는 농업회사 법인이 아님으로 전통주 아님. 아니 이게 무슨 기준이. 그 외에 막걸리 이렇게 두 개 있죠. 느린마을 막걸리는 인터넷 주문이 가능한 전통주고요. 국순당 거는 수입 쌀을 사용, 그래서 인터넷 주문이 불가능한 논 전통주인 거죠. 이 전통주로 기준을 잡아서 인터넷 주문, 통신 판매가 가능하게 허용이 된다는 거, 그게 전통주 판매 증진을 위한 정책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기준이 더욱이나 명확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술 앞에서 너무 정색해버렸죠. 탄내 있죠? 탄나무 냄새? 그거랑 같이 단맛이 붙으니까 초콜릿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 카카오 함량 높은 초콜릿, 그거 카카오 72% 그쯤 그런 초콜릿 향이 입에 남습니다. 근데 이게 한 통 사다 놓고 먹다가 남은 채로 한참 지나버린, 유통기한이 꽤나 지나버린 그런 카카오 like that. 그리고 매워요. 맵다보다는 매콤하다가 조금 더 약한 뭐 부드러운 표현이죠. 이건 대놓고 매워요. 아주 그냥 막 스파이시가 막 빵빵. 두 가지의 도수 차이가 단 5도 차이인데 제가 지금 느끼는 차이는 5도 이상으로 느껴져요. 5도 이상의 더 진한 맛과 향이고 자극 또한 그 이상으로 팡팡하고 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쌀로 만든 화요는 버팔로 트레이 쌀, 토끼는 조금 더 팡팡 치니까 와일드 토끼.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좁고 편협한 개인의 입맛일 뿐이고요. 제 혓바닥에는 이쯤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뭐 그런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또 지금 이 강한 게 더 좋은 거다는 아니죠. 너무 또 진하고 강하게 먼저 쳐버리면 물리고 질릴 뿐더러 입에 딱 넣는 순간 으악 하고 거부감이 들기 또 마련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취향인 거고 선호도 차이일 건데 입에 들어가자마자 빡 하고 치는 건 또 모두가 좋아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세고 강한 걸 좋아하는 그런 입맛일 뿐더러 오크통 숙성 증류식 소주에서 그 위스키를 찾으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일단 얘네는 둘 다 위스키가 아닙니다. 아니 분명 위스키랑 동일한 제작 과정을 거치는 데다가 위스키스러운 맛과 향을 가지고 있고 위스키 마시는 듯한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근데 위스키가 아닌겨? 이거 국세청이 그런 거지. 아무튼 위스키 아님. 텍스트가 좀 많죠. 화요는 쌀, 토끼는 찹쌀이니까 일단 둘 다 쌀. 공류는 공류인데 발화를 하지 않아서인 건지 1년 이하의 숙성 기간 때문인 건지 성분 규격을 벗어나서인지 아무튼간 국내 기준은 둘 다 위스키가 아닙니다. 근데 이 기준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더 웃긴 게 그 치타에서 나오는 이거는 옥수수로 만든 건데도 위스키다. 틸링에서도 옥수수로 만든 싱글 그레인 위스키. 코발은 뭐 귀리랑 호밀로 만들어 그래도 위스키 맞다. 얘네는 모두 잡곡으로 만드는 그 그레인 위스키의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잡곡은 이 쌀 외에 다른 곡물이지만 그 위스키 만드는 동네 기준의 잡곡은 보리 외에 다른 곡물인 거겠죠. 옥수수부터 호밀이나 귀리, 수수, 좁쌀, 찹쌀, 기타 등등 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국 밖으로 가져가면 국세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이거는 분명 위스키라고 부르는 그런 술인 거겠습니다. 아니 위스키 만드는 동네 걔네들이 이미 위스키로 인정한다는데 뭘. 위스키가 이미 유럽 전통주인 건데 뭘. 안 그렇습니까? 참 그게 어이없는 기준인 건데, 근데 이게 사실요, 이게 위스키라고 지정이 되어도 그
그게 문제인 게 세금이 어떻게든 구세청한테 몇 대씩 맞기는 할 거거든요. 이게 참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거야 뭐. 이거 오크통. 이거 사다가 50도짜리 소주 집어넣어서 숙성한 그거를 맞다, 이거 소주가 아니구나. 소주 집어넣었다 뺀 거는 요건데, 요거는 제가 지금 오늘 마신 거랑 비슷하고요. 요거 뺀 자리에다가 제가 또 럼을 채워 넣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오크통에서 꺼내긴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맛이냐면 궁금하죠? 이거를 이게 딱 맛이 영상 끝났네?